네, 2026년 6월 3일차, 작심 3일, 3일차인데요. 오늘 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그런 날인데, 저는 지금 여기 청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일차 여러분들 책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서 아셨겠지만, 아, 이거 괜히 3일, 이거를 3일 안에 읽는 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내용이 곳곳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 원래 알았던 내용들이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은 책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만 6시 30분부터 또 원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온전히 핸드폰 다 덮어놓으시고요. 온전히 책에만 집중하셔가지고 못 읽은 부분 끝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다 되었네요.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여러분들은 우리 10장까지 있었는데요. 이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질문들, 또 내 안에 어떠한 궁금한 것들,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제일 재밌게 읽으셨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제 이제 어제 이어서 6장 거절이 두려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은요. 두려움 없이 성공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뭐 돈 투자를 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내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전 재산 막 빚을 지고 이러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던져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두려움, 내 책임감 이런 것들 너무 가득하고요. 뭐 운동선수, 음악하는 사람들, 연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순간순간. 그쵸? 4번 타자. 제가 며칠 전에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쵸? 말루에 투아웃에 얼마나 두려울까? 던지는 사람, 투수나 쳐야 되는 사람, 수비해야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한 방 맞으면 나 끝났다. 한 방만 치면 우리 팀 이긴다. 서로 간의 어떤 저는 이 두려움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산다라는 건 여러분, 아무 긴장감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특히 우리 이제 사업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운동선수거나 공부를 하는 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1등을 해야 돼. 이런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혼자서의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비즈니스는 내가 누군가한테 건의했을 때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에 대한 어떤 짓밟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이제 기분 나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두려움이 없어졌던 그 날을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08년도에 US 매너 페스티벌에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간 거예요. 남편하고. 그때만 해도 여전히 빚이 잔뜩 쌓여 있었고, 여전히 저희의 비즈니스는 아주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미국을 딱 갔을 때, 창립자분이 저희 그 자리에 온 모든 PD 이상 리더들에게 고 기버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었어요. 여러분, 우리 필독서 중에 고 기버 있잖아요. 그 책을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것도 아니고 영어로 된 걸로 선물을 다 해줬었어요. 그 저자의 사인까지 넣어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선물을 하면서 어, 창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게더가 되지 마시고 기버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그때 저 말은 또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뭐 영업 이런 데에서 게더가 되라, 가서 얻어내라, 쟁취하라, 이런 거를 가르쳤을 때였거든요. 근데 가서 주라고? 기버? 주라고? 뭘 주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줘? 나는 이번 달 직급을 가야 되는데, 난 이번 달에 내가 매출을 일으켜야 소득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하게 만들어야 내가 직급을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서 게더가 되라고 많은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이런 얘기들 이런 학습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요. 메아테크에 왔는데 기버가 되라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건강과 재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되찾고 싶은 사람에게,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두 번째, 어, 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 두 마디가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똑같이 엠브로투즈를 전달하고, 어제까지 똑같이 매너티크를 전달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 게더의 마음과 기버의 마음으로 바뀌니까요.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배신의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뭐라 그랬게요? 언니, 건강 찾으셨잖아요. 우리 유진이랑 언니랑 건강해지셨잖아요. 이제 건강의 선물만 받지 마시고, 재정의 선물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재정의 기회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진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날이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거절에 대한 성공자들의 6가지. 기버의 마음이냐, 게더의 마음이냐, 내가 막 꾸며서 어떻게든 얻어내고, 어떻게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은 진심을 알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하지만 내 진심을 전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의 이익을 먼저 취하게 만드는, 이익을 먼저 얻게 만드는 그 마음이 전달되면요. 반드시 이 거절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옛날에 지 힘들 때 내가 돈도 꿔주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분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두려움,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우리도 그러했듯이 선입견, 건강식품이 아직은 나에게 필요 없고 아니면 돈이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그 정보에 대한 이 거절은 네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상대의 거절의 70%는요, 가짜 거절인 거죠. 그냥, 이거 괜히 내가 발 디뎠다가, 괜히 이거 내가, 뭔가 좀 들어갔다가, 손해볼 것 같은, 내가 피해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감정에, 거절했다라는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하겠다고 막 굳건하게 막 맹세를 해놓고 한두 명 거절한다고 이렇게 그런 그분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직 굳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진짜 이유, 거절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근데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건 신뢰, 진심이에요. 진심이 있으면, 정성이 있으면 그분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아주 꿈쩍하지도 않은 그런 돌덩이 같은 마음도, 그런 얼음 같은 마음도 녹여줄 수 있는 게 내 진심으로, 기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너의 진짜 건강을 위해서, 너의 정말
재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해줬을 때 그게 녹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번, 4번 연결된 부분이라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성취는 나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주지만 보세요. 성취. 직급 성취하면 나에게 뭘 줘요? 자신감과 기쁨을 주죠. 그런데 거절은요,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실패는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안 되는 게 뭔지를 연구하고, 제가 여기 중국 오면서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 지금 이렇게 스타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가 닮고 싶은,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서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나의 어떤 비호감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나의 상대들이 좋아하지 않는 나의 비호감적인 요소들을 고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한다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장점만 가지고 하면 된다. 단점은 무시해라.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장점만 가지고 성공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 단점도요, 보완해야 왜? 특히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는 내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모여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못된 마음, 저는 사실 이런 분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스폰서들한테 엄청 잘하는데 파트너들한테 갑질하는 분들 있어요. 어.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막 눈을 흘기고 막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막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중적인 모습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정말 미운 사람들 보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어. 근데 그건 성공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걸 덜어내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사실. 하지만 그걸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거절과 실패는요, 나에게 성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요. 비전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해주셨어요. 비전의 갑옷.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이게 단단한, 두꺼운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투명 비닐, 그냥 뭐, 이렇게 쑥 찌르면 그냥 쑥 들어가고, 구멍 나는 이런 갑옷으로, 비닐 갑옷으로 입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너무 실패에 대한, 거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갑옷을 두껍게 만드는 거. 내가 정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제가 진짜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전 너무 많은 것을 제 인생을 바꿨는데 내가 그 7, 80 먹은 할머니도 이 비즈니스를 해내는데 내가 핑계를 대고 내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내가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정말 평생 네트워커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제 직업과 제 일에 대해서 쭈뼛거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뭐, 유희정 사장님, 김희정 사장님, 손희 사장님, 있잖아요. 저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꿈을 물어보는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전 진짜 미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미쳐 있어요. 왜? 저의 꿈이 너무 명확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어떠한 재정의 인생을 바꾸는 일, 그리고 그걸 넘어 인생의 질, 물론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은 벌 수 있지만 행복한 어떠한 부자가 되는 일은 이만한 일이 없다라는 그 확신, 그 비전, 이것 때문에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송도 엄마들의 그 맘카페 있었거든. 거기에
제 얘기로 막, 제 욕으로 막 도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똥개야 지져라. 나는 간다. 마차는 간다. 걔가 짖는다고 내가 서가지고 너 왜 짖냐고 싸우면 나 같은 똥개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 비록 제가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아니었지만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백날 지져봐라. 니네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지만 나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 마음, 비전의 갑옷으로 정말 가득했다는 마지막이 청량의 법칙이에요. 이게 한동대 한동대가 어디 교수가 했던 말을, 그 총량의 법칙.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웃었어요. 인간에게는, 지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 교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지랄이라는 단어가 이분이 쓰니까 이렇게, 이상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우리가 에너지 총량의 법칙, 여기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거절 총량의 법칙,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어떠한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쌓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엄청나게 대가 지불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빨리 직급 가시는 분들, 내가 실력보다 빨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덕을 쌓았거나, 왜? 주변에 평소에 베풀고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신 분들이 있고요. 진짜 운이 좋아서 가는 그 운도요. 그분이 덕을 쌓아서 저는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분들도 내가 운이나 어떠한 덕을 쌓아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 안에서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 총량의 법칙,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직급 핀, 저는 제가 준비 안 되어져 있을 때 제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직급이 인정 안 됐을 때 제가 PPD 특히 투스타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PPD 소득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웬만한 어디 빌라 한 채 값이시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PPD가 되고 제가 투스타가 됐을 때 이 돈을 내가 받는다고? 과연 우리 부부가 이 돈을 받을 감이 되나? 우리 파트너들이 내가 이 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파트너들이 진짜 아깝지 않을까? 아깝지 않을 수 있을까? 스폰서님 그 정도 받을 만하시죠? 라는 마음이 들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할 땐 아니었어요. 아까워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PPD 돼서부터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 몸값을 하기 위해서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은 나만의 돈이 아니라 내 파트너들의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수많은 어떠한 용기를 통해서 그 돈을 저는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제가 여러분 정말 책을요 3일에 한 권씩 제가 얼마나 학습 능력이 없는 제가요 그때부터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 돈값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15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위에서 6번째 줄, 거절이 두렵다고 했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야.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활동 총량이 줄어드는 거지. 거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인데 성장의 기회가 축적될수록 나의 실력과 위치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거절을 기뻐해야 해. 물론 쉽진 않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명심해. 올바른 활동 중에 만나는 거절이라는 룰은 자신을 더 크게 성장시켜줄 디딤돌이 될 거야. 우리가 찾고 있는 마법 같은 지름길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일들 안에 있어. 피하고 싶은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용기가 필요한 일,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 지루한 일들 말이야.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하지만 고통이 주는 보상은 성장이고, 성장이 주는 보상은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고통을 피하면 성공도 피한다는 거야. 쉬운 성공은 없다는 것은 진리야. 대부분의 성공은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일을 마땅히 해내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거든. 여러분, 이 장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접어 놓으셔서 여러분들 거절받을 때마다 아니면 사진 찍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부분을 꼭 곱씹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실장에 나왔듯이 핵심 원리, 우리 핵심 권리소득을 위해서예요. 우리 요즘 얘기하잖아요. 직접소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직접소득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권리에 대한 것들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득.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실력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169페이지에 이걸 읽으면서 좀 살짝 울컥했는데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경제적 자유는 나의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여러분, 제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얻게 됐어요. 저는 돈을 통해서. 한 번 나오는 돈이 아니라 매달 파이프라인처럼 나오는 정말 콸콸 물처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마르지 않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시작한 후부터 전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 제가 돈이 없을 때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았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쭈구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짝퉁이라도 사서 내가 명품을 입을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실제로.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짝퉁을 사서 입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거 나는 못 알아보는데 저 사람은 명품을 알아보는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어떠한 마음, 가짜 심리가 제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폭풍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누가 스카프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명품 케이스의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선물해줬네? 이러고서 제가 열심히 메고 다녔어요.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어, 누가 저한테 사장님 이거 짝퉁인 거 아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 나중에 그 선물해 주신 분 이제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짝퉁을 판매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게 짝퉁이셨어요? 이제 이런데 그걸 듣고 나서도요. 제가 투스타였을 때 하나도 안 창피한 거. 짝퉁이면 어때요? 예쁜데요, 뭐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 전 자신감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핵심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필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는 시스템 소득과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도 내가 개인기를 하고
내가 혼자서 내가 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3년 차 월 300만 원인데 파트너가 4명밖에 없어. 혼자 바쁜 거야. 혼자 클린 상담 다 해야 되고 혼자 제품 상담 다 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런 분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슈퍼맨 리더라고 하거든요. 슈퍼맨. 언제 어디서든 나만 찾아. 막 슈퍼맨.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런 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헌신적인 마음도 있는데요.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어. 그래서 파트너들을 키워야 되는데 파트너들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는 어떠한 이런 부분 때문에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트맨 같은 리더가 되라고 하거든요. 좀 배트맨도 뭐 능력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월 500, 소득도 많고 파트너 숫자가 15명이야. 게다가 부업이야. 왜?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저렇게 건강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나는 저렇게 뭔가를 깊이 있게 뭔가 다 알아듣기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하는 걸. 와서 들어봐. 내가 가서 잘하는 것보다 와서 분위기를 익히게 하니까 또 사업자가 나오고 또 사업자가 나오고 어리숙한 아마추어 같은데 결국은 어때요? 이분이 복제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 계속 나처럼 복제할 수 있는 가면만 딱 주면 복제가 되는 이러한 나를 따르라 이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174페이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174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 다시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잘하는 것 중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냐,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8번째 8장에서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될까? 가장 조카의 질문 중에 수당 보여주는 사업자,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수당은요, 통장이죠. 통장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제가 저희 딸 레슨비 보낼 때 이지윤으로 보냈지 제 이름으로 보낸 적이 없거든요. 메나테크로 찍어가지고요, 얼마든지 1억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는요, 수당의 내역이에요. 그 수당의 내역이 어떤 구조로, 물론 조작도 할 수 없죠, 수당의 내역은. 그래서 그 수당 정말 알아봐야 되는 건 내가 그 수당의 내역 중에서 내가 직접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진입비, 반드시 사야 되는 어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전달해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왜냐면 그걸 매달 많이 전달할 수 없거든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패키지를요, 매달 내가 새롭게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직접 소득이잖아요. 그 직접 소득이 많은지, 정말 시스템 소득, 안정적으로 내 총 매출, 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총 매출에 대한 수당이 많은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제 수당에 1억 정도 들어왔을 때도 제가 직접 소득, 내가 직접 전달해서 벌은 소득은 뭐예요? 80만 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정말 10년 전에 가입시켜 놓은 아니, 18년 전에 가입시켜 놓은 배신혜 사장님, 또 15년 전에 가입시켜 놓은 배재현 사장님, 14년 전에 가입시킨 유희성 사장님, 이런 분들이 패키지 구매한 거 그걸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고, 그분들의 2D 이상 간 직급으로 제가 버는 돈이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득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절대 그런 거 안 보여줬거든요. 왜냐면 투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외부로요. 모든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져 있는 웬만한 회사들은요. 수당 내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을 사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근데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선택해도 좋을 스폰서와 선택하면 안 되는 구별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열매를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을 저는 보면요. 어, 자녀도 잘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그래서 저는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193페이지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193페이지에 중간 부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93페이지 중간 부분. 올바른 리더 아래 삐뚤어진 파트너가 삐뚤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어렵고 삐뚤어진 스폰서 아래 올바른 파트너가 올바른 상태로 남아있기 어렵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대의 업적, 사례를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함께한다면 곧 그 주변에 있는 열매, 즉,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이건 꼭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맞아.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누구에게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 가도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야.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성패 여부는 스폰서의 서포트 역량이 큰 영향을 끼치거든. 그러니 사람 자체부터 봐라. 그렇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을 함께 성장해온 가족 같은 구성원들이 있는 조직과 리더가 있는 반면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자주 이탈하고 새로운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조직과 리더가 있어.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야로 들여다보면 둘의 차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다만 이미 그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이미 콩깍지가 쓰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야. 쉽게 성공시켜주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돈과 자신의 인맥을 투입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마치 피부에 향수를 뿌린 이후에 다른 향수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여기서 꼭 성공해야 하는 상태로 입장이 바뀌거든. 그때부터 맹목적인 추종이 시작되는 거야.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반드시 명심해. 우리는 누구나 믿는 순간 속기 시작한다는 걸. 자신의 성공은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시스템과 스폰서는 그 과정을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성공으로 가는 대가 지불의 절대량은 정해져 있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시켜주는 스폰서가 바로 올바르고 정직한 스폰서야.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시켜주겠다? 이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줘요? 누가 나를 대신 성공시켜줘요? 그런 말은요, 저는 믿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성공시켜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신 성공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런 질문도 나와요. 그러면 새로 생긴 회사 유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안에 회사가 설립해서 10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신생회사가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고요. 또, 또 질문 중에 아이템이 겹치지 않으니까 나는 통신 다단계고, 여기는 건강식품 다단계고, 저기는 또 뭐, 다른 다단계니, 코인 다단계니, 이거 해도 되지 않아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회사를 선택하는 건 저는 연애 대상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거, 평생 같이 갈 사람을 고르는 게 결혼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고르는 거는 내가 뭐 키 큰 남자도 괜찮고 뭐 또 다르니까 키 작고 돈 많은 사람 다르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두 명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첫째 에너지 한계의 법칙이 있어요. 내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보내 이것저것 하는 분들 중에 저는요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건강식품 많이 먹고요.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저희 또 딴 것도 같이 합시다. 이러는 리더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허울 좋은 어떠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9장, 10장은요, 사재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재기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여기서 뭐 여분 제품을 사재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제품,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어제도 중국 사업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 트렁크에다가 에메랄드하고 저희 제품을 ABCD 몇 가지도 안 됐어요. 그거 한 두 세트만 실어놓고 다녔으면 좋겠다. 실컷 설명했는데 다음날 밤에 가면 문자가 와요. 주원 씨 취소할게요. 남편이 못 먹게 하네요. 또 다음날 연락이 와요. 주원 씨 아직 제품 뽑지 않았으면 제가 카드값이 많아서 다음 달에 결제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열어서 보여줬으면 됐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틈틈이 돈을 모은 거예요. 빨리 재고를 만들자. 이런 재고는요, 사재기가 아니에요. 사재기의 의미는 뭐냐면, 불필요한, 내가 예를 들면 직급 가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내가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고객도 없는데 내가 물건을 뭐예요?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할인을 해. 우리 마트 가서 할인하면 저도 막 사재기 하잖아요. 가끔 쿠팡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뜨면요. 제가 막 쟁겨 놓거든요. 그거는 내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사재기의 기준은요. 내가 직급 가려고. 내가 직급 가려고. 전 정확해요.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강매시키는 거. 저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재기를 시키는 회사들의 이유가 뭐냐면, 제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에 자신 있으면, 여러분 한국은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택배가 와요. 근데 그걸 굳이 왜 내가 미리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고객에게는 내가 여분의 제품을 미리 주면 좋겠죠. 제품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판매를 시키려는 목적이 되게 큰 거예요. 왕창 구매시켜서요, 판매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메나테크 제품이 100만 원, 200만 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요. 내가 빨리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니아가 되고 갑자기 내가 거기에서 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그런 행동 유발시키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트워크의 근간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 원동력이 부족해요. 가치나 비전이나 리더십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요. 제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우리처럼 물건을 미리 사업을 하는데 회원 가입하는데 아무런 사업자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사업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강매, 사재기 그리고 어떠한 구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업이 진전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이거를 구별해낼 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해야 될 회사를 초보자들이 구별하는 방법이 222페이지에 나옵니다. 첫째는요, 누구나 팩 구매만 있으면 뭔가 내가 이것만 구매하면 선점이 되면서 내가 뭔가 성공할 것처럼 희망 고문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진짜 어떻게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실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만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유명무실해. 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배달 음식도 아닌데 나만 따라와. 대신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사업인데 이 정도 투자 못해? 이것도 여러분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타이밍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 선점. 그러면 여러분 5년 후에는 어떻게 STP를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224페이지에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2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함께해도 될 회사와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야. 상대가 이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들을 통해 삶이 변화한 파트너들이 사례와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정말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 10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투자금 여러분 아예 안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제품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비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요. 저희 이명준 씨랑 저랑은 마이너스였잖아요. 활동비도 마이너스였던 상태에서 제품 사 먹을 돈도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투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재투자해야 되는 건 사재기나 물건을 쟁여놓는데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238페이지에 더 나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배우고 경험하는 거에 재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감, 외적인 자세가 나의 자신감이잖아요. 내 외모에, 머리 헤어스타일, 내 복장, 이런 거에도 재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파트너와 스폰서에게 재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240페이지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자의 올바른 재투자가 여기서 나와요. 제품 경험해 봐야 된다. 또 어느 정도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카탈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투자, 외적 자세에 대한 재투자. 네 번째는 가망 명단, 새로운 사람을 쌓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한 재투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재투자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성장시켜주고 내가 평생 나에게 어떠한 시스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들에게 뭔가 밥을 사고 내가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데 제가 사업 못하는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한테 쓰느라고 바빠. 자기 가족들에게 쓰느라고 바빠. 자기 가족들, 자기 본인들은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뭐 이런 것들 다 여행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스폰서한테는요 정말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스폰서도 기분 나빠요. 스폰서도 저 스폰서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렇게 인색하네.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약간 저도 아직 마인드가 안 돼서 전 그런 분들한테 저는 돈은 안 써요. 저도 돈은 안 써요. 왜냐면 그런 분에게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늘 얻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안 풀려요. 덕을 쌓지 않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투자,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을 투자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 두 명만 데리고 오면 돼? 여러분, 이런 일 아닙니다. 역지사지 해보라고 하잖아요. 마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가 되고 싶겠어요? 같이 스폰서 나에게 알려준 열심히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갔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어떠한 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수진이는 혹시 성장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 알아? 아니 뭔데요? 첫째, 성장하고 싶어하는 만큼까지만 성장한다는 것. 둘째,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들만큼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큼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굳이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 해도 되는데 중국까지 와서 이런 극성을 부리냐,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니 저도 어젯밤에 늦게 들어와서 또 한 번 책을 정리하고 내면의 성장, 왜?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마음 쓰는 거, 제 GL그룹의 최고 리더라는 어떠한 마음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 구조가 곧 GL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더 성장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나부터 내면의 성장을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만큼 내가 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중국 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틈틈이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책 진짜 대박이다. 이대로 이게 지금 1, 2, 3권이 2권이 지금 출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1권, 2권, 3권, 2권이 벌써 기대되는 책입니다. GL그룹과 너무나 닮아 있고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들 주변에 많이 선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6월에 정말 평생 함께할 기버의 마음으로 평생 함께할 파트너와 고객 많이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는요,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사장님들과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많은 분들 함께 입장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